지난 9월 해운대구청 인근 도로에서 급가속한 차량에 치여 2명이 숨진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70대 고령인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은 학교를 찾아 수험표를 교부받고 시험장을 둘러봤습니다.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한 고3 수험생들의 예비 소집일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시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장애인 관광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시티투어 버스인 나래버스가 개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9월 해운대구청 인근 도로에서 급가속한 차량에 치여 2명이 숨진 교통사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죠? 당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70대 고령 운전자였는데 급발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사고 당시 가속 제동 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서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해운대구 어귀 삼거리 인근 도로 차량 한 대가 급가속으로 가로등을 충격합니다. 이후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고 화물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가로등과 변압기, 인근 가게 4곳이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의자에 대한 음주와 마약 검사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던 상황. 사고 직후 피의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는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제동 페달을 밟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차량 결함 여부 등 명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 차량과 피의자 소변과 혈액,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 블랙박스와 CCTV 영상, 피의자 운동화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과 제동 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EDR 기록을 분석을 해보니까 가속 페달은 최대 100% 작동해가지고 최대 속도 121km로 확인됐고요.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가로등 충격 이후에도 가속 페달은 계속 밟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법원에선 사안이 중대하지만 고령인 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피의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을 한순간에 잃게 된 유가족들은 피의자와 합의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사고 발생 2달이 흐른 현재 언제 큰 사고가 있었냐는 듯 가로등과 변압기는 복구됐고 파손됐던 가게도 정상 영업 중이지만 유가족들은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은 학교를 찾아 수험표를 교부받고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을 둘러봤습니다. 선생님과 후배들의 응원도 이어졌는데요. 수험생들의 긴장과 설렘이 교차한 수능 예비 소집일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귤이 나오세요. 잘 들어와.
언니들 수능 잘 치시고 앞으로 행복하세요. 저 언니가 이번에 수능 치는데 잘 쳤으면 좋겠어요. 조현진 사랑해. 언니들 수능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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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잘 해내리라 믿고 수능 만점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언니들 수능 화이팅. 3학년 동안 공부한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는데 수능 가서 아는 거는 다 맞고 찍은 거는 또 운 좋아서 다 맞고 모르는 것도 생각나서 다 맞고 돌아오는 너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특히 우리 동래여고 3학년 3반 파이팅! 잘하고 와! 13일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장애인 시티투어 버스인 나래버스 2호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시는 지난 4월 주식회사 동일의 부산 지역 취약계층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에서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부산 장애인 총연합회와 함께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장애인 관광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후원금을 장애인 시티투어 버스 2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휠체어석 설치 등 버스의 개조 작업을 거쳐 장애인 권익과 시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입힌 부산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 2호가 탄생했습니다. 나래버스 2호는 이번 달부터 1호 버스와 함께 하루 2번 운영되고 앞으로 울산과 경남 등 시외 지역으로 운행 코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산이 다시 태어나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우선 장애인들이 장애를 덜 느끼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장애인 복지나 또 배리어 프리를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13일 강서구 명지 연구개발지구에 싱가포르 바이오제약 기업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부산혁신신약연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원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혁신신약연구원은 대규모 외국인 자본이 투입된 시 최초의 바이오제약 연구개발센터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개원한 혁신신약연구원 부산에서 항체바이오 의약품의 개발부터 임상, 상업화, 생산까지 아우르는 시스템을 완성해 항체 신약 전문 개발 기업으로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철마 근린공원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심사를 통과하면서 철마 근린공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할 반려문화공원 사업의 총 사업비는 355억 원으로 동감 둘레길과 글로벌 테마정원, 동감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2026년 상반기 중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한겨레 통일문화재단과 에이펙 누리마루 하우스에서 제20회 한겨레 부산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한겨레 부산국제심포지엄은 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개최 공식 심포지엄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20년 동안 평화의 가치를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은 전 세계 인구 절반이 투표에 참여하는 지구촌 선거의 해를 맞아 글로벌 대전환과 부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변화와 갈등이 공존하는 국제정세 속 부산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문정인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등 국내외 학계, 언론계를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3일 해운대구 반송 일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우리 동네 ESG센터 3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환경과 노인 일자리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세대 이음 거점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부산시는 2022년 문을 연 1호점과 2023년 2호점 우리 동네 ESG 센터를 통해 노인 일자리 1,680명을 창출하고 폐플라스틱 30톤 수거, 탄소 배출 저감량 약 38톤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케이블 방송은 소외된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규제와 늘지 않는 지원에 발목이 잡혀 매년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케이블 방송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78개 권역에서 1,254만 가구의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케이블 방송 사업. 우리 지역의 정치와 문화, 사회 갈등, 정보 등을 전하며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방 하에서 케이블 TV가 그런 또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언론의 기능도 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에요. 하지만 정작 관련 규제는 30년 전 케이블 방송의 전성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규정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튜브와 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 속에서 낡은 규제와 미비한 지원이 케이블 방송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독점 사업자로서의 그 부여했던 의무들이 이제는 족쇄가 돼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국회에서 열린 케이블 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속에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케이블 방송 콘텐츠의 IPTV 재송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시간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발 기금이 약 케이블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를 내고 있잖아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방송의 컨텐츠를 지원하는 기금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줄면 줄었지 늘지 않고. 이를 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법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인데 소위 과거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성기 때의 기준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 속에서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의 케이블 방송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가방에서 저희가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을 위한 매체, 로컬의 매체 케이블 TV의 SO의 의미를 잘 새기겠습니다.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케이블 방송.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양진호입니다. 14일부터 나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 공동관이 마련됩니다. 공동관에는 경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의 입주 기업인 리얼리티 메이커랩과 플랜비, 스튜디오 앱 등 경남 8개 게임 기업이 참여합니다. 각 기업은 독창적인 게임 콘텐츠와 다양한 굿즈 등으로 관람객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또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활발한 홍보 활동도 펼칩니다. 지스타 2024는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게임 전시회로 꾸며집니다. 넥슨,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뿐 아니라 세계 최대 PC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도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